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재앙을 우리는 천재지변이라 하지요. 계절에 따라 수시로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하며 다가오지요. 때로는 무서운 화마로 나타나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릴 기세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순풍에 돛단 듯 거침없이 헤집으며 장엄한 광경을 연출도 하지요. 조용하고 평온한 듯 해도 자연의 변화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길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짐작을 하고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캄캄한 밤길을 걷듯 어둠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며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불을 밝히는 것이 역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지요. 아는 만큼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이치이지요. 선택이라는 삶의 방식을 단순 논리로 폄하한다면 모든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결정하는 기준은 없지요. 음양 오행의 의미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위 도표의 사항은 필수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체로 다 아는 평범한 내용이라 크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에 너무 집착하여 좀 더 세분화된 통변을 할 수 있는데도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우리가 사주 원국을 놓고 해석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해석을 내놓기 이전에 우선 그 사주 원국을 보고 음양 오행을 구분해 가지고 이 성향이 어떻구나, 근본적인 사항부터 이제 알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기술적인 면으로 논하기 이전에 우선 사주 자체를 요 음양 오행으로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음양 오행 통변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분의 기준이다, 연관지어 살펴보는 것은 각자의 역량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결국 좀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처음부터 기술적인 면으로는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요 음양오행 요 자체부터 파악을 하고 성향을 이제 완전히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운이나 대운 기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천간과 음양에 대한 요 구분부터 좀 보도록 하죠. 천간과 음양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천간하면 이제 갑을 양 쭉 해가지고 임계까지 해갖고 이제 10가지 이제 천간이 있죠. 요 천간 자체를 음과 양으로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각기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 내포된 의미 이제 그것을 분석해이죠. 천간 자체라든가 음양은 이제 이미 벌써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분리를 할 줄 아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에 대한 의미 그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갑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천간 가월병정 쭉 얘기 나온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간 자체를 이제 주로 봤을 때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강한가 약한가 그런 거, 또 이제 변화에 적응을 하는데 어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일간이 갑이다, 주인공이 갑일 경우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죠. 요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도 이제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이제 사주 추명과 2번, 3번 하면서 남명, 여명을 하면서 이제 실전에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하면서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갑이다 하게 되면 보통 일간을 이제 갑을 해서 저 사람은 갑의 성향이다, 갑이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이제 갑은 이제 오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목이죠. 목에서도 이제 양에 속하는데
우리가 이제 감목하게 되면 대림이다. 쉽게 여기서는 뭐 큰 나무다, 삼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일단 나무 쳐놓고는 좀 우람한 나무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대개 보면 동량지목이다.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기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자체는 일차적인 해석이고 2차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동량지목이라 해도 깎고 다듬고 쓸모 있게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냥 놔두게 되면 동량지목이 아니라 땔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목일간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사람은 틀 자체는 좋은데 갖고 있는 소양도 많고 한데 일단은 좀 많은 경험과 깎고 다듬고 해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주변에서 여러 이제 손길이 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도움이라는 건 뭐냐?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시련을 좀 겪기도 하고 다 견뎌내는 이제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간목에 대한 이제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일간인 경우, 을목이다 하면 우리가 이제 초목, 뭐 풀이라든가 유역, 또 이제 어린 나무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특이한 사항은 이제 구분나무라고 있죠. 우리가 보통 그러죠. 구분나무 선산 지킨다고. 요 자체는 뭘 의미냐면 은근과 끈기, 또 기다릴지도 알고 그런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동양지목과는 다르게 좀 작은 거기 때문에 좀 응집을 해야 되고 단체적으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요 혼자 자체로서는 무언가 좀 이루어내기가, 성취하기가 좀 힘든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변의 동료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주변 세력에 도움이 있어야 되고 같이 단체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좋겠구나 하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병화의 경우는 요게 이제 화죠. 우리가 이제 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태양이다 그래요. 태양, 빛, 열. 사람이 성격으로 비하면은 굉장히 급한 편이죠. 그리고 뜨겁죠. 태양이란 자체가 뜨겁고 빛과 열을 발산한다. 가까이 근접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병화일간일 경우 태양빛 열 뜨겁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좀 겸손하고 성격으로 치면 이제 불같은 성격이지만은 조금 많이 누그러뜨리고 조금 자제하면서 자기의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이제 기운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화일 경우는 요것은 이제 화로서는 이제 음에 속하죠. 등촉, 등 모닥불. 병화에 비해서는 이제 작은, 규모가 작죠. 크기도 작고. 그렇지만은 요 자체는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운 밤에 안내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실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모닥불이라는 요 자체는 온기도 만들어주고 한기 같은 거를 이제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태양이라든가 이런 건 자체는 대낮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흔하면 귀한 걸 모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따뜻하고 뜨거워도 태양의 고마움을 갖다가 낮이니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서 이제 한기가 있고 그럴 때는 요 이제 모닥불이라든가 등과 같은 이제 자자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제 화기가 필요한 거죠. 요 정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 할 때는 언어 같은 거 할 때는 목소리로 얘기한다면 병화 같은 경우는 큰 소리, 우렁찬 소리이지만 정화 같은 경우는 자잘한 소리, 속삭이는 소리라든가 좀 필요한 이야기,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 상대방이 꼭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자잘하면서도 상대방한테 이제
감동을 주는 언어에 있어서도 뭔가 정서되고 좀 이렇게 규격화되고 질서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로 가서는 우리가 무토와 기토로 나눠지죠. 양과 음으로. 그 우리 흙은 보게 되면 이제 광야라든가 태산 다 이제 흙으로 하지만 덩어리가 크죠. 그 다음에 전답 같은 경우는 덩어리는 작은 것 같아도 실제 우리 생활이라든가 식물이 자라고 하는 데는 전답이 쉬우죠. 광해라든가 태산은 이미 다 이루어진 형태에서 큰 덩어리에서 자잘한 이제 에, 요 식물이라든가 요 이제 나무 그외 이제 자연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울타리 역할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된다든가 아니면 실용으로 쓰이는 그런 것은 이제 재배하거나 이제 생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도 요 나름대로 또 그 자체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 이제 여러 이제 산물이 있긴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답으로 해서 식생활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야채라든가 초식물 그런 것들이 이제 자르게 하는 이제 금싸라기 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광해나 태산 같은 경우는 쓸모가 없을 경우는 이제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것도 이제 요 무토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서 경과 신이 있는데 경금은 양요, 흰금은 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검금, 무쇠강철. 요 무쇠강철은 뭐냐면 쓸모는 대단하죠. 이게 이제 완성품으로 돼가지고 그 자체로서는 이제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뭐 하지만은 이 자체도 관리를 잘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쓸모없는 이제 쇳덩어리에 불과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갑목도 이 얘기 드렸지만은 갈고 닦고 다듬어야 한다고 그러죠. 원래 양이라는 것은 오행 중 어느 것이나 다 마찬가지죠. 항상 좀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뭔가 보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활용도에 있어서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하고 뭔가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쇠도 윤곽로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달궈 가지고 두들기고 해야 쓸모 있는 뭐 칼이 된다든가 아니면 농기구가 된다든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신금의 경우는 이제 주옥이라 했는데 유약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귀하고 기묘하게 쓰이죠. 우리가 뭐 보석 종류라든가 철사, 핀, 뭐 쇠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은 요것은 작은 것 같아도 그 용도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보기에는 작아 보이도 그 이제 단단한 경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역할을 보면은 요 쇠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하죠. 요 경우 이제 우리가 신금을 갖다가 이제 주옥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이 상적으로 봤을 때 모세 같은 스타일은 이제 튼튼하고 굉장히 강하지만은 뭔가는 좀 이렇게 어수룩하고 신속한 그런 면이 좀 없어 보이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는 뭔가 유약한 것 같아도 쓰임새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금 같은 경우는 요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인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잘생긴 형태다. 좀 미인 스타일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그다음에 수의 경우는 임수는 이제 강호다. 바다, 큰 호수. 한번 뒤집어지거나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 일본 뭐 기타 이제 자연재해로 해서 큰 이제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경우는 임수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화난다든가 뭐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그 여파가 커다란 이제 그 작용을 하게 되죠. 흉으로 작용하느냐, 길로 작용하느냐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예를 들어 댐으로서 담소로서의 역할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 이제 중국처럼 댐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 더 큰 이제
피해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요 임수의 성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계 같은 경우는, 음수로서 우로다. 이 얘기를 하죠. 시냇물, 샘물. 요것은 졸졸졸졸 흐르는 것 같아서 생수죠. 완전한, 진짜 알짜배기. 그리고 총수. 이제 그런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중의 개수는 진정한 음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이 자체는 작은 것 같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시냇물이 흐르죠. 졸졸졸졸 소리 내면서. 그 끊임없는 흐름을 갖다가 주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다나 큰 호수는 물론 이 자체도 형성 자체가 흐른다든가 그런 것은 다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떠지지도 않고 그 쓰임새가 커다란 그에 맞는 이제 용도에 맞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여건이 형성이 돼야 이게 이제 제대로 빛을 발하는 거죠. 시냇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보이지 않는 데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로 보냐면은 음지에서도 조용히 말없이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성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표현을 할 때.